대부분의 물질들, 우리가 판단하는 물질들은 뭘로 돼 있어? 고체로 돼 있어. 그런 물질을 통한 연리동을 전도라 그래요. 그러면 대류는 뭘까? 대류? 대류. 자, 전도는 철 그랬고, 대류는 뭘까? 기체, 옳지, 기체. 또 액체도 대류작용이 일어나. 그래서 대류를 일으키는 물질을 유체라 그래요, 유체. 그래서 유체 물질을 통한 연리동을 대류라 그래요, 대류. 그럼 유체는 뭐가 있느냐?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야? 유체예요. 그래서 유체를 통한 연리동, 이게 이제 대류입니다. 그럼 이때 전도는 고체라 물질을 통해서 연리동하는 거고, 대류는 유체를 통해서 연리동하는 거예요. 전도든 대류든 다 뭐가 있어야 돼? 열을 이동시켜주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체와 유체를 우리는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열을 이동시켜주는 매개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열매라고 그래. 열매. 그럼 복사는 뭘까?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복사는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치? 복사는 열매개체가 없는 연리동을 복사라 그래요. 그럼 열매개체가 없는데 어떻게 열이 이동해요? 복사는 열이 전파처럼 전파는 어떻게 해? 쏘면 날아가지. 쏘면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파처럼, 전파처럼, 자기파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열을 뭐라고 해? 복사라 그래, 복사. 열 매개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소방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복사가 중요해. 소방에서는 복사가 중요해. 왜 복사가 중요하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제일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만 타고 말면 괜찮다 그랬어. 근데 이게 다른 데로 옮겨가면 어때? 큰 화재가 된다 했잖아. 그게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갈 때는 매개 물질이 있으면 쭉쭉 옮겨가는데, 그런 경우는 매개 물질을 없애버리면 어때? 안 옮겨가잖아. 그거 되잖아, 그지? 근데 복사는 매개 물질을 없애는 거하고 상관없이 어때?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소방에서는 이 복사를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떨까? 다른 분야는 이런 걸 중요하게 다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열을 잘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열을 잘 안전하게 해줄까? 그래서 어떤 물질을 찾아내야 될까? 개발해야 될까? 그게 이제 중요한데, 소방은 뭐야? 물질을 통하지 않고서도 열이 이동하는 이런 복사열 현상이 있어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문제에 잘 나오는 거야. 소방에서는 전도, 대류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뭐가 잘 나오는 거야? 복사가 잘 나오는 거야. 그럼 복사가 될 때 열은 어느 정도로 이동하느냐? 복사가 되는 열량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복사되는 열량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절대 온도의 4승. 절대 온도는 실제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예요? 273도를 더한 거지. 그래서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만큼 열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복사에 의한 열 이동량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는 어떻게 알았느냐? 과학자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아냈겠지, 그지? 그 사람들 이름이 뭐야? 스테판 볼츠만이야. 스테판 볼츠만.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에 의해서 복사 법칙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면 되겠어?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은 복사에 관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나왔지? 복사이란 뭐야? 스테판 볼츠만. 자, 흑체의 단위 표면적에서 단위 시간에 내는 에너지 총량은 절대 온도 얼마에 비례합니까? 4제곱에 비례합니다.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답은 뭐야? 4번. 그지? 그래서 앞으로 열이동 이렇게 하면은 전도, 대류, 복사. 그 중에서도 복사, 절대 온도 4성,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이렇게 딱 정리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했어요.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오면 바로 이 정도는 어때? 머릿속에서 탁 떨어져 나와야 돼요. 자, 6번 문제 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는 위험물을 전부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인화성 그 다음에 발화성을 갖는 물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화성과 발화성을 갖는 물질.
인화성과 발화성을 갖는 물질 이렇게 하는데 인화는 어떤 의미예요? 인화는 불을 땡기는 거야. 불을 땡기는 거야. 불이 붙는데 어떻게 붙느냐? 불이 붙으라고 열을 갖다 대줘요. 그래서 인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점화원을 불을 붙이는 열을 갖다 대어서 불이 붙을 때는 뭐라고? 인화라 그래요. 그런 성질을 가지면은 인화성 물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점화원을 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불이 붙어요. 그럼 발화성이라 그래요. 발화성. 외부의 점화원이 있으면 뭐예요? 인화성. 점화원이 없으면은 발화성. 그래서 이걸 좀 더 잘 설명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인화는 발과 불이 붙는데 어떻게 불이 붙느냐? 불이 붙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왜요? 점화원을 대줬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 유도발화라 그래. 근데 요 발화는 점화원을 줘서 안 줬어? 안 줬잖아. 안 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발화가 되는데 어떻게 발화돼? 자연발화라 그래. 자연발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아주 많아요. 그럼 그게 다 위험하냐? 아닐 수 있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책, 입고 있는 옷, 점화원 되면 불이 붙어 안 붙어? 붙어. 다 인화성이야. 다 인화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런 걸 함부로 들고 다닐 수 있어? 위험한데? 그 위험하다고 안 보겠지. 어? 그래서 인화성하고 발화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통령이 명령으로 정해놨어요. 요거를 위험물이라고 하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어요. 실제로 우리 대통령님께서 직접 정하지는 않았겠지. 이제 단지 법률의 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했다는 얘기야. 대통령이 명령하는 형식의 법률이라는 거지. 그만큼 이제 존중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야.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은 어떤 게 있느냐? 전부 6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부 6가지 종류요.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한 무리를 뭐라고? 한유라 그래. 그래서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제4류, 5류, 6류에서 전부 6가지 유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6가지는 어떻게 구분했을까? 위험물질이 많은데 대통령이 볼 때 야 저것도 위험해, 저것도 위험해 다 모았어. 근데 그 중에 불을 안 붙여보니까 불이 붙는 게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겠지, 그지?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구분을 해보니까 그게 전부 6개의 그룹이 되더란 얘기야. 그 첫 번째 그룹을 뭐라고 붙였을까? 산화성 고체라고 한 거야. 산화성 고체. 두 번째는 혹시 뭘까? 가연성 고체. 세 번째는 뭘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했어? 앞에서 그런 문제 나왔어? 이야, 자연발화성. 네 번째는 뭘까? 인화성 액체. 인화성 액체. 자, 이거 잘 몰라도 따라하면 돼. 따라하면서 외우는 거야. 어? 자, 다섯 번째는 뭘까? 자기반응성. 여섯 번째는 산화성 액체. 산화성 액체. 이렇게 6가지 그룹으로 나눠진 거야. 이거를 위험물의 유별분류라고 그래. 유별분류.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거기서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않는 건 아는데 먼저 경류 나와. 위험할까 안 할까? 위험해. 경류는 혹시 어디에 들어갈까? 몇 류일까? 사류예요. 사류. 자, 그 다음에 칠산 나와요. 칠산은 위험물 맞아요. 혹시 어디에 들어갈까? 칠산은 육류입니다. 육류.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 이건 위험할까 안 할까? 모르겠어? 이거는 위험 안 해. 자, 해설을 한번 보면은 수산화 칼슘은 CaOH2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스켓. 이거 혹시 뭐 하는 걸까? 수산화 칼슘? 이거 혹시 뭐 하는 걸까? 시멘트 만드는 원료예요. 시멘트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밀가루는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 밀가루는 붙어요. 밀가루 가지고 폭탄도 만들 수 있어요. 어? 밀가루 가지고. 근데 시멘트는 가연성이 없기 때문에
불이 안 붙어요. 그게 답이지. 위험하지 않지? 그 다음에 황린, 이거는 제 몇 유일까요? 3유입니다. 황린은 제 3유예요. 3유. 그래서 위험물이 아닌 것은 수산화 칼슘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전기압의 단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전기압의 단위가 아닌 것은 전기라는 말이 나와요. 전기를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전기를. 아예 영어를 몰라? 전기는 베이퍼야. 베이퍼. 전기는 베이퍼라 그래. 전기가 뭔지 설명해 보는 사람. 수증기 좋아, 수증기. 수증기야. 수증기는 수증기야. 수증기는 무슨 뜻일까? 물이 기체가 돼서. 옳지? 물은 뭐야? 액체야. 액체에서 상이 변해서 기체가 됐을 때 이 변해진 기체를 뭐라 그래? 전기라 그래. 기름이 정발해서 기체가 돼서 기름 유자 쓰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유전기 하면 되겠지. 유전기. 그지? 원래 액체였던 게 기체가 되었을 때 그걸 뭐라 그래? 전기라 그래. 근데 공기는 원래부터 공기였지. 그거는 뭐라고 할까? 그거는 가스야. 가스. 그래서 둘 다 상태는 기체 상태인데 베이퍼하고 가스는 어때? 틀리지, 그지? 베이퍼하고 가스는 틀려요. 자, 그러면 수증기 압에서 압력 단위를 어떻게 하느냐? 자, 거기서 압력 단위가 아닌 게 뭐냐? 밀리미터 Hg. Hg는 뭐예요? 수온이지. 수온이야. 수온이 몇 밀리미터 Hg냐 이 말이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수온주라 그래. 수온주. 수온은 Hg고 주는 기둥이야. 기둥인데 압력을 정할 때 수온주로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어떻게? 자, 이렇게 정합니다. 그릇에다가 수온을 가득 채워 넣어놔. 자, 이 수온이 들어가 있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길다란 시험관 하나 넣어가지고 푹 담그는 거야. 푹 담궈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벌떡 세워.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벌떡 세워. 그러면은 이 수온이 꽉 차느냐? 안 찰 수도 있어. 얼마까지 찰까? 이게? 혹시 아는 사람? 얼마까지 찰까? 물의 압력만큼? 물의 압력만큼 안 차지. 이거 지금 물이 없는데. 어? 수온은 정확하게 760mm만큼 올라가요. 760mm만큼 올라가요. 이게 왜 올라가느냐? 이 안에는 수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가 없죠? 근데 이 바깥에는요, 뭐가 누르고 있어요? 공기압이 누르고 있어요. 공기압이 누르는 힘이 수온을 얼마만큼 위로 올리는 거야? 76cm만큼. 760mm만큼. 근데 이게 수온이 아니고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 H2O가. 그러면은 이때 물은 얼마까지 올라갈까? 76cm보다는 더 가겠네. 내가 화살표 더 길게 그렸으니까.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한 거니? 아니면 대학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 잊어버린 거니? 10.332m만큼 올라가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수두라 그래요. 수두. 물의 꼭대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다 뭐냐면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공기가 누르는 압이라서 기압이라 그러고 뭐라고? 일기압이라 그래. 일기압이라 그러는데 2기압이 아니고 1기압이야. 2기압이 아니고 1기압이야. 3기압도 아니고 1기압이야. 왜 1기압일까? 이렇게 기준을 정하자는 거야. 1이라는 숫자는 제일 간단한 숫자지. 항상 1이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기준.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1기압인 대기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지만은 공기가 쭉 누르고 있어. 만약에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늘로 막 날아다니게 터진다고? 안 터져. 많이 누르실 때 터지지. 누르는 게 없으니까 어때?
그냥 점프해서 푹 뛰면 어떻게 됩니까? 휙휙 날아다니겠지. 어? 중력이 이제 약해지고 기압이 작용 안 하면요, 우리는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어? 근데 그러지 않은 게 일정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전부 다 여기다 맞춘 거야. 그래서 1기압은 760mm Hg, 1기압은 10.332m H2O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다 똑같은 단위야. 이게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밀리미터 Hg 당연히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 나오잖아. 이게 뭐야?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념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했던 거고, 원래 개념은 뭐냐면은 가로 세로가 1cm, 1cm 되는 이런 통을 만들어 놨을 때 여기다 뭘 채워 놓으면은 이만큼 무게가 이걸 누르겠죠? 그치?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무게가 누를 거 아니야? 그때 이 바닥에서 받는 이 무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압력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몇 번의 개념이야? 3번이지.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은 뭡니까? 작용하는 압력 단위, 파스칼 단위로 나타낸 거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압력 단위가 쭉 나오는데, 파스칼이라는 개념이 결국 뭐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지. 그걸 파스칼이라고 부른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4번은 그게 해당하지 않죠? 4번은 칼로리 퍼 도시 나와. 그지? 칼로리 퍼 도시 나는데, 혹시 이거는 무슨 단위인지 알까? 얘기해 볼 사람? 이제 압력 단위는 막 다른 거는 내버려 두고 이렇게 개념은 이제 세웠어. 그치? 칼로리 퍼 도시. 이런 단위 본 적 있어요? 요거는 열 용량의 단위예요. 열 용량의 단위인데,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열 용량은, 자, 똑같은 물질인데 어떤 놈은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게 있어. 두껍게. 그러면 여기다 열을 주는 거야. 이렇게 열을 주면은 이 열을 받아가지고 빠져나갈 때는 여기 열을 다 채워야지만 여기 표면에서 열이 빠져나가. 어? 그러면 요거하고 어느 게 열을 빨리 채울까? 얇은 쪽. 그럼 열이 다 차면은 더 이상 이놈이 이제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열을 받아서 뭔가 변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나무를 태울 때 얇은 나무와 두꺼운 나무, 종이, 얇은 종이와 두꺼운 종이, 불을 태우면 어느 게 잘 타? 얇은 게. 왜 그러냐? 열이 다 채워지니까 그 열에 의해서 이놈이 분해가 돼서 뭐가 돼? 가스가 돼.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불이 타는데도 이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돼? 열이 다 안 채워졌기 때문에 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불이 잘 안 붙는 거야. 얇은 거하고 두꺼운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때 이놈이 가질 수 있는 열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개념이 뭐예요? 열 용량이야. 열 용량. 그래서 이 열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적 특성치인 비열에다가 그놈이 가지고 있는 무게, 중량을 곱해주면 그게 뭐가 돼요? 열 용량이 돼요. 그러면 비열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비열은 뭐야? 비열은 배운 것 같은데? 비열은 어떤 물질이 열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냐, 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열적 특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비열을 정하는 건데, 비열은 뭐야?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입니까? 이게 뭐야? 비열이지. 어? 이거 이렇게 읽어.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입니까? 이게 비열이야. 여기에다가 무게로 곱해. 중량은 1분의 kg 이렇게 곱해.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정리해보면 단위가 어떻게 정리가 돼요? 요놈 없어지고 도시분의 열량 나오지? 어? 이게 열 용량의 단위야. 그래서 답은 몇 번 하면 돼요? 4번 하면 돼. 4번 하면 되는데, 거기 나온 거는, 이제 단위를 천천히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8번 문제. 액체물 1g이 100도씨 1기압에서 수증기로 변할 때 열의 흡수량은 몇 칼로리인가?
이런 거 이제 그냥 계산하라 하면 이게 정신없겠지, 그지? 자, 물은요,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물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물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은 가장 일반적인 소화약제입니다. 불을 끄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소화약제예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도 않고, 그지? 물이 좀 더러워도 어때? 상관이 없고, 불을 잘 꺼. 불을 잘 끄는데, 불을 잘 끄는 이유는 뭐냐? 불을 잘 끄는 이유는, 물은 열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능이 뛰어나냐? 물의 비율이 얼마인가? 물의 비율. 자, 물은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한가? 1칼로리가 필요해요. 물의 비율이 1이야. 물의 비율이 1이야.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몇 킬로칼로리입니까? 이렇게 해도 똑같아. 그지? 킬로라고 하는 것은 뭐야? 1000배니까 밑에다 1000 곱해주고 위에다 1000 곱해주면 똑같아져. 결국 물의 비율은 1이야. 그럼 1이라는 것은 어떤 놈인가? 아까 이름 뭐라고 해서?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열적인 문제를 갖고 판단할 때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자 이런 뜻이야. 물을 기준으로 판단하자. 그래서 1로 정한 거야. 1로. 그럼 1은 큰 값일까 작은 값일까? 커. 비율이 커. 비율이 크면은 열 용량은 어때? 커지겠지? 열을 어때? 많이 가질 수 있어. 많이 뺏어올 수 있어. 그럼 우리 불을 끌 때, 불이 붙을 때 어떻게 붙는댔어요? 가연물, 산소, 세 번째가 뭐야? 점화원, 열에너지. 열에너지. 자, 이때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잖아. 열에너지를 뺏어내는 방법이 뭐야? 냉각소화. 열에너지를 제일 잘 뺏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잘 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 났다 이러면 뭐가 생각나는 거야? 물 이렇게 되는 거야. 물. 그래서 비열이 1입니다. 1. 큽니다. 비열이요. 자, 그 다음에 물을 계속 끓여요. 계속 끓이면은 물은 100도가 되면 끓지? 100도가 됐는데도 계속 열을 줘. 그럼 물은 어떻게 돼? 정발. 물이 기체가 됐어. 그럼 뭐라 그런다 했어 아까? 액체가 기체가 됐어. 뭐야? 전기. 무슨 전기? 수전기. 물이 전기가 될 때는 무슨 열이라고 하냐면 잡열이라 그래. 잡열. 열에는 어떤 열이 있댔어요? 현열하고 잡열이 있는데 현열은 열을 막 주면은 온도계가 올라가는 열이 현열이야. 그럼 0도씨 물에다가 열을 주면은 물은 어떻게 하겠어?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겠어? 100도까지 딱 되겠지? 100도가 된 물에다가 열을 주면은 물은 120도 올라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 안 가고 뭘 돼? 수증기가 되지. 그래서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거,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열은 뭐야? 잡열이라 그래. 어? 상태는 바뀌지 않고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열은 뭐라 그래? 현열이라 그래요. 현열. 자, 그런데 이 현열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현열이 얼마가 됩니까? 라는 것을 알려면 뭐를 알면 돼? 비열을 알면 돼. 그지? 근데 전기가 될 때는 열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물의 잡열 값을 알아야 돼요. 물은 100도씨 1kg의 물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꾸는 데는 얼마 열이 필요하냐면은 539kcal가 필요해요. 539kcal. 이게 물의 정발 잡열이라 그래. 기화 잡열이라 그래. 기화 잡열. 그래서 물은 이처럼 열적인 특성에 있어서 비열과 잡열 값이 어때요? 커요. 비열과 잡열 값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을 잘 끄지. 그래서 물을 소화약제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았느냐? 물이 가지는 비열 값은 얼마다? 1이다. 물이 갖는 잡열 값은 얼마다? 539다. 이걸 알았어요.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자, 물 1g 있어요. 자, 물이 있는데 여기 1g이에요. 1g. 자, 요놈이 100도씨입니다. 100도씨. 그 다음 1기압입니다. 1기압. 자, 그때 요게 수증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물에서 뭘로 바뀌어서? 수증기로 바뀌었어. 물은 어떤 상태야? 액체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어서? 기체 상태로 바뀌었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열이 뭐야? 잡열. 물은 기본적으로 얼마? 539. 그지?
539.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539지. 그래서 지금 8번 문제는 뭐냐면은, 물의 정발 잠열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의 정발 잠열이 얼마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8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전기. 자, 정전기가 나와요. 정전기는 뭐냐? 정전기는 전하가 정지되어 있는 전하예요. 움직이는 전하는 거 정지되어 있는 전하예요.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정지되어 있어. 근데 플러스 전하가 정지되어 있다가 마이너스를 만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손살같이 달려가서 마이너스하고 결합을 하겠지. 그지? 그게 바로 뭐야? 기전이라고 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꽃이 튀는 거지. 그 불꽃이 뭐가 되느냐? 연소에 있어서 필요한 점화 에너지, 점화원, 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불꽃이 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그러면 이 정전기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정전기가 생기면 어때? 안 되겠지. 그래서 정전기를 방지를 해야 돼. 근데요, 이 정전기 가지고 불꽃이 정말 붙습니까? 웬만한 물질은 안 붙어요. 근데 물질에 따라서는 조금만 열이 가해줘도 불이 붙는 게 있고, 한참 가해도 안 붙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조금만 가해도 불이 붙는데 가버리면은 곤란하겠지. 그러면 불이 잘 붙는 물질은 여러분들은 보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요? 기름. 우리 주변에서 보는 기름.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탱크 안에 들어있던 기름이 빠져나오면서 온도 압력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놈이 전기로 바뀌어. 그럼 뭐가 돼? 유전기지? 주변에 산소가 막 있지? 혼합가스 형성됐지? 근데 그 기름 종류들은 어때? 휘발유 같은 경우 인화점이 영하 43도란 말이야. 조금만 불이 탁 튀어줘도 어때? 불이 붙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불 넣다가 기름에 불이 붙어요. 못 봤죠? 다음 시간에 자료를 보여줄게. 주유소에 기름 넣고 있는데 그게 불이 나, 그냥. 불이 난다고.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런 정전기를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요 얘기는 위험물 시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위험물 시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위험물 시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지 않고요. 계속 일반적인 얘기처럼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정전기는 여기서 어떤 의미냐? 점화원이라는 의미고, 그러면 그 정전기를 없애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정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바로 대학 왔나? 그렇지, 맞죠. 그렇지. 그 얘기 해야지. 잘 안 해. 머리빗, 그지? 그 다음에 책받침 겨드랑이 껴서 하면 머리 쭉 쓰잖아. 그게 바로 정전기야. 정전기는 어디에서? 마찰에서 일어났지, 마찰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 보면은, 물질의 마찰을 크게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안 돼. 정전기 잘 생기는 거잖아. 마찰을 적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 마찰이 어디서 일어났냐? 이런 데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름을 이송하는 송유관이 있어요. 송유관. 여기 이제, 불이 잘 붙는 기름이 있어요. 이거를 천천히 보내줄 때 마찰이 많이 일어날까? 빨리 보내줄 때 마찰이 많이 일어날까? 빨리. 그럼 이 송유관은 기름을 보내주는 유속을 크게 해야 될까? 작게 해야 될까? 작게 해야 되겠지. 잘 하잖아. 그거 다 아는 거잖아. 그게 다 책에 다 있어. 그대로. 응? 그거 한번 봅니다. 자, 접지를 한다. 접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대전된 전하를 어디다가 갖다 버리는 거야? 땅 속에다 갖다 버리는 거야. 땅은 엄청나게 용량이 크지? 땅은요, 뭘 많이 가져갈 수 있어. 사람도 죽으면 다 땅이 가져가지. 열도, 땅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열이 있어요. 열도. 그래서 땅 속으로 깊이 내려가면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어? 전기도 어때? 엄청난 양을 전하를 어때? 축적할 수 있어요. 그 땅에다가 다 갖다 버리는 게 바로 뭐야? 접지야. 접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기를 이온화한다 했지, 그치? 공기를 이온화시켜가지고 공기 중에서 어때? 가져가 보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스파크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 중의 상대섭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데 일정 수준이 구체적으로 70% 이상입니다. 공기 중의 상대섭들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수분이 많게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대준된 전하를 누가 가져가? 수분이 가져가. 물이 꺼집고 가버린다고. 그래서 정전기 스파크가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이제 정전기 방지 대책인데, 위험물 시설에 관한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접지를 합니다. 공기를 이온합니다. 상대섭들을 70% 이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마찰을 크게 하면 어때? 그거는 정말 곤란한 문제지, 그지? 자, 그게 이제 정전기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다음에 또 나오면은, 이제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게시판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4류 위험물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있습니다.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요. 이 위험물 제조소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장소예요. 제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많은 위험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위험물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는 위험물 제조소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표지와 게시판을 적어놔요. 그래서 제조소에는 표지와 게시판을 적어놔요. 게시판. 자, 표지에는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이렇게 적어놔요. 위험물 제조소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자, 이런 표지를 붙여놔요. 이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게시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방화하는 것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적어놔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위험물은 어떤 위험물입니다. 품명이라든지 지정 수량은 얼마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누구입니다. 이런 걸 적어놔요. 이런 걸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적어요.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화기를 조심하세요. 화기엄검, 화기주의, 물기엄검 이런 말을 적어놔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적어놓은 게시판이 있어요. 주의사항. 그래서 표지 하나에 게시판 2개씩 붙어 있어요. 위험물 제조소입니다. 여기는 맨유 위험물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화기를 주의하세요. 이렇게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사류라 그랬어요. 사류를 취급한다 그래요. 사류. 그러면은 사류면은 표지는 위험물 제조소 이러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게시판에 뭐야? 분명 사류 중에서 1석유입니다. 뭐 이렇게 적어 놓겠지. 그러면 사류는 주의사항을 어떻게 적을까? 사류는 제4류 위험물은요. 성질이 어때? 그렇지. 인화성 액체잖아. 인화성 액체. 이거 불이 굉장히 잘 붙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위험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인화성 액체는 주의사항을 뭐라고 적어놓냐? 화기엄검이라고 적어놔요. 화기엄검.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어떻게 적느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은 사류는 뭐야? 사류는 화기엄검이라고 했잖아. 그죠? 사류는 화기주의라고 적는 것도 있어요. 화기주의. 요거는 사류보다는 조금 덜해. 몇 류에 그러냐? 2류에 그래. 2류에. 그 밑에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2류인데 2류 중에서도 인화성 고체는 아니야. 2류 중에서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2류는 화기주의라고 적어요. 그러면 2류 중에서 인화성 고체는 뭐라고 적을까? 화기엄검이라고 적어. 화기엄검. 그럼 화기엄검이라고 적는 것은 뭐가 있을까? 2류가 있고요. 2류 중에서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검이라고 적어요. 3류는 무슨 성질이야?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이지. 3류 중에서는 자연발화성. 4류하고 5류는 화기엄검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물기엄검이 있어요. 물기엄검은 언제 적느냐? 1류 중에서 무기과산화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입니다. 1류 중에서 무기과산화물, 3류 중에서 뭐요? 금수성 물질. 요거는 물기엄검이라고 적어요. 물기엄검. 그러면은 지금 우리 문제는요. 실제로 어떻게 나온 거야? 문제는 사류, 그지? 요거를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주의사항을 뭐라고 적어요?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다음번에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이류 중에서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이류는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주의사항을 뭐라고 쓸까요? 화기주의. 그렇잖아. 어? 그 다음에 삼류 중에서 금수성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주의사항을 뭐라고 쓸까요? 물기연금. 물기연금. 그런 거야, 그치? 문제가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놔야지만 다른 문제 풀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걸 이제 적는데 어떻게 적으면은 이걸 보는 사람이 금방 알아차리고 쉽게 볼 수 있을까? 글을 적더라도 색깔을 써서 적으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물기연금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적어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청색 바탕에다가 백색 문자로 뭐라고 적어? 물기연금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화기는 어때? 뜨겁지? 뜨거운 뭘로 적을까? 화기연금과 화기주의는 적색 바탕에 무슨 문자로 적을까? 백색으로 적겠지. 백색. 그러면 위험물 제수소하고 게시판, 품명을 주는 게시판은 어떻게 적을까? 요거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적어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적어요. 그러면 봐. 시험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우리는 문제가 어디까지 나온 거야? 사료를 취급하는 제조소의 주의사항 표지에서 뭐라고 적으면 몇 개 나왔잖아. 사료를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주의사항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제 처음 들으니까 그런데 자꾸 듣고 이제 외우다 보면은 그다음부터 어때? 금방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나머지는 이제 해설 보고 맞춰보세요. 11번 문제. 하론 1301 소화약제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를 순서대로 가장 적합하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소화약제가 갖는 소화 효과가 뭐냐? 주된 소화 효과가 뭐냐? 주된 소화 효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론 1301 했습니다. 하론 1301 했는데 이거는 할로겐 하물 소화약제입니다. 할로겐 하물 소화약제는 지금 현재는요 생산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하론이 불을 제일 잘 끄는 거였다. 이렇게 판단해서 엄청나게 사용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하론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자, 이 하론 소화약제는 주로 불을 끄는 원리가 억제 소화입니다. 억제 소화. 우리는 불을 끌 때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연물질이 있어야 돼요. 가연물질. 그 다음에 산소 있어야 돼요. 산소. 그 다음에 점화원이 있어야 돼요. 점화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 연소의 3요소라 그래. 그죠? 여기에다가 연쇄 반응이 하나 더 들어가요.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걸 뭐라 그래? 4요소라 그래. 4요소. 불을 끌 때는 이렇게 불이 붙는 것들에 있어서 한 가지 이상을 없애버리면 돼요. 한 가지 이상을. 그럼 불이 안 붙어. 그래서 가연물을 없애는 방법이 뭐야? 제거한다 그래. 제거 소화라 그래. 그 다음에 산소를 없애는 방법은 뭐야? 질식 소화라 그래. 질식 소화. 점화원을 없애는 방법은 냉각 소화라 그래.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것은 이거는 억제 소화라 그래. 억제 소화. 그러면 소화약제는 이 중에 한 개만을 갖고 딱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두 가지 이상의 소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 두 가지 이상이.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 개의 효과가 나타나는 소화약제는 실제로 불을 잘 끄는 거야. 그럼 할로겐 하물 소화약제는 냉각 효과는 좀 다른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하론이 갖는 주된 소화 효과는 뭐냐 여기서? 억제 소화입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요? 어떤 소화일까? 질식이다. 이게 질식. 자, 그렇게 됩니다. 하루는 지금 뭐 규제가 되고 있기는 이제 생략하고 이산화탄소 조금 얘기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여러 가지 이제 소화 효과가 있는데 가장 주된 효과가 질식입니다. 질식.
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야?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면 화재가 났어. 이산화탄소 약재를 막 방출해. 이산화탄소 약재를 방출하면 질식이 된다 했단 말이야. 왜 질식될까? 산소가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를 넣었는데? 차단. 그래, 차단. 차단인데 왜 차단할 수 있어? 이산화탄소는 힘이 좋은 놈이야. 산소보다 힘이 좋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전기압이 큰 물질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딱 들어가면은 산소가 힘이 약하니까 산소가 못 들어와. 산소를 막을 수 있지? 그게 뭐야? 질식이야. 질식.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냉각 소화 효과가 있다 그래요. 냉각. 이건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는 약재로 방출할 때는 어떤 상태일까? 가스예요. 그러면 가스로 저장하지는 못해요. 가스로 저장하지 못해. 왜 그래요? 가스는 부피가 크잖아. 가스를 가스인 상태로 저장하려면은 그 저장하는 통이 용기가 엄청나게 커야 돼. 실제로 저장할 때 어떻게? 액화시켜 저장했다가 설 때 뭘로 만드는 거야? 기체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주변에 열을 뺏어와야 돼? 열을 내놔야 돼? 지가 열을 가져가야지만 저 액체가 기체가 되겠어? 열을 버려야지만 기체가 되겠어? 뺏어야지. 주변에 열을 뺏어야지만 지가 열을 많이 가져야지만 기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놈이 쭉 나가면서 기화되면서 어떻게 돼? 주변 열을 싹 끌어와 버리겠지. 그래서 이게 뭐야? 냉각소화가 일어납니다. 냉각소화. 이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드라이아이스라지. 드라이아이스 어디 가면 줘? 누구하고 내가 수준이 안 맞아서 얘기를 못 하겠다. 드라이아이스는 어디 가면 돼? 아이스크림 사면은 주지? 어? 아이스크림 사러 가면은 집에 가는 데까지 몇 분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고 30분 걸립니다. 아니면 한 덩어리 주고. 그지? 그거 주잖아. 그게 뭐야? 고체 이산화탄소예요. 고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대기압 하에서는 두 가지 상태로밖에 없어요. 고체 아니면 기체야. 액체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어. 액체 이산화탄소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압력 용기 안에 들어가 있어. 압력 용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는 고체 아니면 기체밖에 못 봐. 그래서 그놈이 기화되면서 열을 뺏어오니까 그게 뭐야? 냉각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피복 소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복 효과가 있다. 이거 왜 그런가? 이산화탄소가 불이 나면 확 덮어버린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피복 소화 효과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이산화탄소는 그 무게가 얼마가 되느냐?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보통 공기 분자량이 얼마라고 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29. 공기의 대부분은 뭐로 돼 있어? 질소. 그래서 그 분자량 계산하면 29야. 29인데 이산화탄소는 무게가 얼마인가? 탄소는 분자량이 12야. 산소는 16이야. 이게 몇 개에서? 2개.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44야. 29분의 44면은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한 1.5배 무거워. 그래서 이산화탄소 방출되면 좀 지나면 이놈은 어떻게 돼? 다 깔아앉아 있어. 그래서 이놈을 방출하면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어때? 쫙 깔아앉겠지. 그래서 화면을 덮어. 화면을 덮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지. 산소 가지고 있는 완전 산화물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불에 안 타니까 불에 안 타는 불연성 물질이 화면을 딱 덮어버리니까 불은 어때? 꺼지겠지? 그래서 뭐라고 해? 피복 효과라고 그래. 피복 효과.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갖는 소화 효과는 이렇게 하면 주된 소화 효과는 이라면 질식해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갖는 소화 효과가 아닌 것은 이라면 답은 4번이네, 그지? 맞지? 이산화탄소가 갖는 주된 소화 효과는 하면 답은 1번. 이산화탄소가 갖는 소화 효과가 아닌 것이라면 4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은 질식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어떤 얘기를 해서 이산화탄소 전기압이 크다라고 했지. 그 다음에 냉각은 뭐야? 액체에서 기체를 팽창하면서 주변 열을 뺏어간다 했지.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냐면은 줄 톰슨 효과라 그래. 줄 톰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줄 톰슨 효과라 그래. 그 다음에
피복하는 거. 이거는 무슨 얘기 나야 될까?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몇 배 무겁다? 1.5배 정도 무겁다. 이 얘기 나오면 피복이라 나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잘 나와요. 잘 나와. 이산화탄소 약재를 방출할 때 줄 톰손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화 효과는 이렇게 하면은 냉각작용. 그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1.5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화 효과는 이라면 피복 효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11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2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